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최고급 주택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류층 거리를 대표하던 백만장자들이 자신들의 호화로운 저택을 버리고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LA의 부동산 시장은 연일 충격적인 소식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폭주하는 문의에 손을 들었고 매물 접수는 순식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혼란의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도 있었습니다. LA의 최상위 1%, 그 역시도 15년간 살던 집을 한순간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주변의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40년 넘게 미국 교외 단독주택에서만 살아온 그의 부모님은 눈물로 항의했고 이웃들은 그가 미쳤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이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선택을 따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뒤바뀐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의 IT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에반 밀러입니다. 지금은 한국식 아파트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파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LA 교외의 단독주택에서 15년을 살아왔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주말마다 이웃들과 BBQ 파티를 여는 것이 저희 부부의 일상이었죠.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단독주택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주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한국 출장을 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석 달간 머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거였죠. 문제는 회사 측에서 호텔이 아닌 한국식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죠. 호텔도 아니고 아파트라니요. 즉시 회사 측에 호텔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회사가 장기 계약을 맺은 서비스드 레지던스라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의 아파트는 미국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호텔이었다면 룸 서비스도 있고 컨시어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아파트에서 지내야 한다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내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가 얼마나 좁을지, 방음은 제대로 되어 있을지, 보안은 괜찮을지, 특히 제가 묵을 곳이 15층이라는 말을 듣고는 더욱 불안해졌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파트라는 단어만 들어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LA 다운타운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던 대학 시절의 악몽이 떠올랐거든요. 녹슨 파이프에서 흐르는 더러운 물, 매번 고장 나는 엘리베이터, 새벽마다 울리는 화재 경보, 벽은 마치 종이처럼 얇아서 옆집의 일상이 그대로 들렸죠. 특히 위층 커플의 끊임없는 말다툼과 발소리는 일상이었고 아래층은 밤새도록 이어지는 파티 소음으로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울리는 아기 울음소리, 새벽까지 이어지는 TV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취객들의 고성방가까지 소음은 24시간 멈추지 않았죠. 주차장은 더 끔찍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어서 매일 아침 15분은 차를 빼는 데 써야 했고 밤늦게 돌아오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옆 블록 떨어진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주차장의 조명은 항상 어두컴컴해서 매일 밤 불안에 떨어야 했죠. 복도는 마치 모텔처럼 어둡고 퀴퀴했으며 로비는 늘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도난 사고가 있었고 현관 앞에 놓아둔 택배는 절반 이상이 사라졌죠. 그런 기억 때문에 한국식 아파트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내는 제 동료들이 미국 아파트와 다르다고 한 말의 기대를 가져보라고 했지만 저는 그저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제가 머물 아파트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초고층 건물이었는데 로비부터 호텔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죠. 관리실 직원이 단정한 복장으로 안내해 주었고
보안 게이트를 지나는 동안 출입 카드가 자동으로 인식되며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관리된다는 느낌이 들어 묘한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15층에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건 넓은 복도였습니다. 미국 아파트의 좁고 어두운 복도와는 달리 밝고 깨끗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또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를 중문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 때문에 실내 공기질을 위해 현관과 거실 사이에 완충 공간을 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던지. 미국의 오픈형 주방도 좋지만 이곳의 주방은 모든 가전제품과 수납 공간이 똑똑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창가 쪽에 있는 작은 다용도실이 인상적이었는데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으면서도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었죠. 보안 시스템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주었습니다. 현관문의 도어락은 지문 인식은 기본이고 얼굴 인식까지 가능했죠. 스마트폰 앱으로 집 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로비에서 방문객을 맞이할 때도 모든 동선에서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었던 건 택배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무인 택배함은 마치 우체국 같았죠. 택배가 도착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고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물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택배 도난 문제로 늘 고민이었는데 이런 시스템이라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더군요. 커뮤니티 시설도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제가 다니던 헬스장보다 시설이 좋았고 북카페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독서를 즐길 수 있었죠. 심지어 작은 영화관까지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에 살 때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했는데 이곳에서는 엘리베이터 몇 번 타는 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망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도시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밤에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났죠. 처음에는 고층이라 불안했는데 오히려 이 전망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아파트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건 단연 온돌 난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미국에서는 공기를 데워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데 이곳은 바닥을 데운다니, 게다가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고 해서 방 전체가 따뜻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미국의 난방은 천장에서 더운 공기가 내려오다 보니 머리는 답답하고 발은 차가운 게 늘 불편했는데 온돌은 발밑부터 따뜻해져서 자연스럽게 체온을 데워주는 느낌이었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가 좋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피해 급하게 슬리퍼를 찾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피곤한 상태로 돌아와 잠시 바닥에 누워본 게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마치 커다란 온열 매트처럼 온몸을 감싸주는데 뭉친 근육이 절로 풀리는 것 같았죠.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더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허리가 안 좋았던 저에게는 단단한 바닥이 오히려 도움이 되더군요. 그러다 용기를 내서 한국식으로 이불을 깔고 바닥에서 자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따뜻한 바닥과 적당히 푹신한 이불의 조화가 마치 고급 스파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평소보다 개운했고 특히 체온이 따뜻하게 유지되어서 감기에 걸릴 걱정도 없었죠. 한국에 있는 동안 침대에서 자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바닥 온돌에 매료되어 거의 바닥에서 생활했죠.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워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죠. 아버지는 매일 아침 뻣뻣한 허리를 붙잡고 일어나시는데 이 온돌 바닥이라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관절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이렇게 따뜻한 바닥에서 주무시면 통증이 한결 나아질 것 같았죠. 우리 아이들도 생각났습니다. 특히 천식이 있는 막내는 겨울만 되면 고생을 하는데
미국의 건조한 남방 공기와 달리 온돌의 자연스러운 온기라면 증상이 한결 나아질 것 같았어요. 큰 아이는 방바닥에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따뜻한 바닥이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차가운 바닥 때문에 금방 자리를 옮기곤 했던 것과 달리 이런 따뜻한 바닥이라면 밤늦게까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한국의 온돌 문화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 어느덧 출장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따뜻한 바닥에 누워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이곳을 떠나기가 무척 아쉬웠습니다. 이제 다시 차가운 바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죠. 미국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익숙한 침대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고 밤새 몸을 뒤척이다 결국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차가운 마룻바닥은 서울의 온기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단독주택의 삶이 전과 달리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가지러 현관까지 나가야 하고 쓰레기를 버리려면 길 끝까지 걸어가야 했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어도 차를 몰고 나가야 했습니다. 특히 택배가 도착하면 집에 없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되었고요. 주차를 위해 차고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서울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 누워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던 순간들, 심지어 주차 타워의 기계음까지 그리워졌죠. 미국의 주거 문화가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한국식 아파트 더 보라가 이미 들어섰다는 것이었죠. 한국이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인 프리미엄 주거 단지라고 했습니다. 호기심에 찾아보니 이미 임대 계약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고 놀랍게도 입주자의 80%가 미국인이었습니다. 임대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로비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그 세련된 시설과 보안 시스템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온돌 난방이 전 세대에 적용되어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담 직원의 말에 따르면 입주 문의가 폭주해서 대기자 명단도 수백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주거 문화를 경험해본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실리콘밸리의 IT 업계 종사자들도 견학을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과 커뮤니티 시설이 미국의 기존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죠.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미국 주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파트를 다뤘다고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한 달 후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죠. 계약금을 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국식 주거 문화를 LA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보라의 이주 결정을 부모님께 알렸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살아오신 부모님께 아파트는 그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임시 거처라는 인식이 강하셨죠. 특히 아버지는 제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셨는데 왜 이런 후퇴를 하려 하냐며 크게 실망하신 기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내가 미쳤구나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주말마다 손주들과 함께하던 바비큐 파티며 할로윈 때 예쁘게 장식하던 마당과 현관을 모두 포기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신다고 했죠. 특히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온 가족이 모이는 전통이 깨질까봐 걱정이 크셨습니다. 더구나 한국식이라는 단어에 유독 거부감을 보이셨습니다. 평생 미국 중산층의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께는 낯선 나라의 주거 방식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으셨나 봅니다. 너희가 한국인도 아닌데 왜 굳이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니? 라는 말씀에서 세대 차이와 문화적 편견이 느껴졌죠. 아버지는 특히 재산 가치에 대해 걱정하셨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단독주택뿐이야.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제가 아무리 한국의 아파트 문화와 재건축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도 고개를 가로저으시기만 했죠.
어머니는 안전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마당도 없이 답답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피할 거야? 하시면서 밤마다 불안해서 잠도 못 주무실 것 같다고 하셨죠. 한국의 내진 설계나 첨단 소방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도 거론하셨습니다. 앞마당에서 자전거도 못 타고 강아지도 못 키우고 그런 제한된 환경에서 자라면 아이들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지만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희 부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아내도 이미 더 보라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후 완전히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오히려 신나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커 보였죠. 결국 저는 부모님께 한 번만 방문해 주세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도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지만 적어도 이사하면 한번 방문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처음 더 보라의 로비에 들어서셨을 때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잠시 당황하신 듯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겉모습만 그럴듯하다고 하셨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에도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문을 지나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셨죠. 따뜻한 온돌 바닥에 놀라신 겁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도 바닥에 손을 대보시더니 이런 게 가능하냐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거실의 통창을 통해 보이는 도시 전경에도 감탄하셨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탁 트인 전망이었죠. 부엌의 시스템 수납장을 열어보시던 어머니는 이렇게 효율적인 설계는 처음 본다고 하셨고 세탁실의 건조 시스템을 보고는 한참을 감탄하셨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부모님의 눈빛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루프탑 라운지는 어머니의 관심을 끌었죠. 특히 펫케어룸이 있어 반려동물까지 배려한 공간이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죠. 택배 시스템을 설명해 드렸을 때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늘 택배 도난 걱정에 현관문을 수시로 확인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주차 타워를 보여드렸을 때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단독주택 차고에서 매번 차를 빼느라 고생하시던 게 떠오르셨나 봅니다. 저녁이 되어 거실 바닥에 다 같이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쭉 펴시더니 이런 곳이라면 살아볼 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동안의 걱정과 편견이 하나둘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보안 시스템을 체험하시고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제일 걱정하시던 부모님께는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심지어 귀가하실 때는 자신들의 집 보안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죠. 이틀간의 방문이 끝나갈 무렵 부모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이런 시설을 왜 진작 미국에 도입하지 않았냐며 안타까워하셨죠. 놀랍게도 부모님은 그 후로 주말마다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것처럼 온돌의 매력에 푹 빠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매물이 남아있는지 부동산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부동산에서는 모든 임대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로는 매물이 없다고 했죠. 한국식 아파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신 부모님 댁에 바닥 온돌을 까는 것을 제안했어요. 부모님은 온돌이란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따뜻해지는 것 같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편견을 버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역시 한국식 아파트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가득 찼었고 그것을 깨닫기까지 직접 경험이 필요했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인정하시게 되었죠. 이제 저희 가족은
한국식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온돌 바닥에서 일어나 커뮤니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마음껏 즐기고 있답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오셔서 며칠씩 머무르시곤 하죠. 한국 출장이 저희 생각을 바꿔놓았듯이 이제는 제가 이 아파트에서 살면서 다른 이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주거 문화의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걸까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 아파트는 미국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실제로 더 보라의 임대료는 3,5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과 온돌 난방, 철저한 보안 시스템 덕분에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높고 대부분 고소득층 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의 사연은 그동안 한국 건설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K건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게 해준 사연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식 아파트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네요. 우리의 온돌 문화, 아파트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